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박성재의 목소리는 얼음 파편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카페 앞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네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의 손에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고성애,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한우진, 영문도 모른 채 이 잔혹한 연극의 중심에 서게 된 지은호,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기 위해 분노에 찬 박성재까지. 누구도 먼저 움직이거나 입을 열지 못하는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비극의 연출가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내뱉은 끔찍한 말들은 전부 지워버리려는 듯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얼굴에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동공은 겁에 질린 짐승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박성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오직 눈앞의 아들 한우진을 회유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우진아, 엄마 좀 보렴. 잠깐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건 아니야. 응? 우리 아들, 엄마랑 집으로 가자. 가서 차분히 얘기하면 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필사적인 집착과 모든 것을 망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독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은 더 이상 그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 대신 친구를 제물로 삼으려 한 비정함에 대한 깊은 환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해요? 방금 어머니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은호감만 받으면 살 수 있다고요. 영나 누나는 현유그룹에 팔아버리면 그만이라고요. 한우진의 절규에 고성이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아들의 마지막 남은 이기심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다 널 위해서야, 우진아. 내 아들 너만 살릴 수 있다면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저 아이 지은호. 내 친구인 거 알아. 하지만 어쩌겠니? 걔가 내가 버린 딸인걸.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내 인생에 내 생명을 살릴 유일한 도구로 나타나 준 거야. 이건 신의 뜻이야, 아들아.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뒤틀린 야망을 아들의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끔찍한 광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박성재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제야 고성이는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비극의 관객, 박성재와 지은호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박성재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신을 깍듯이 대하던 의부사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살아있는 장기처럼 취급한 악마를 향한 인간적인 경멸과 불타는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고성이의 시선이 박성재의 어깨 너머 파랗게 질려가는 지은호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며칠 전 창백한 얼굴의 한 청년 한우진이 박진석 회장의 대저택 현관벨을 누르면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박진석 회장과 그의 아들 박성재 그리고 새어머니 고성이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약속에 없던 방문객의 등장은 거실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길고 고된 투병 생활로 헬쑥했지만 그 얼굴에는 고성이의 젊은 시절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집안의 낯선 풍경을 잠시 둘러보더니 이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고성이를 발견하고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순간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성재의 눈에는 노골적인 당혹감이, 박진석 회장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고성이었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거대한 야망을 위해 자신을 단련해온 노련한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의 흔들림도 없이 우아하게 일어나 한우진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가볍게 치며 세상에서 가장 능숙한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이렇게 장난이 심해요. 어릴 때부터 짓궂은 건 알았지만 여전하네.
여보, 성재야, 인사하렴. 미국 사는 제 조카 한우진이에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조카라는 단어가 낯설게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내의 말이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듯 대범하게 웃으며 한우진을 맞았고 박성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우진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조카라는 이름의 이방인이 되어 위험천만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우진의 방을 찾아온 고성희의 얼굴에는 낮에 상냥한 미소 대신 냉정한 계획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진짜 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조카 행세해야 해요? 그냥 아들이라고, 제가 어머니 진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고성희는 그런 아들의 조급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절박한 욕망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다 널 살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야, 아들아. 기증자는 이미 찾았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으로. 그러니 조금만 더 내 뜻을 따라주렴. 내가 건강만 되찾으면 그때는 이 집의 진짜 주인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손에 쥐어주마. 기증자를 찾았다는 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라는 약속은 한우진의 모든 불만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숨막히는 공기는 병든 그의 폐를 더욱 옥죄어왔습니다. 며칠 뒤 한우진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단 한 곳, 얼마 전 우연히 제외했던 유일한 안식처 지은호가 있는 카페 아지트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한우진의 얼굴에는 저택에서와는 전혀 다른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 또 왔다. 카운터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지은호는 한우진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습니다. 어머, 우진아. 잘 지냈어? 얼굴이 좀 더 좋아진 것 같네. 그럴 리가. 너 보니까 아픈 게 싹 낫는 기분이라서 그런가 보다. 여기가 제일 편해. 너랑 있으면 마음이 놓여.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어제 못다 한 이야기들을 정겹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화기애애한 두 사람을 카페 옆 사무실에서 시뻘건 눈으로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류와 씨름하던 강지혁의 눈에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스스럼 없이 웃고 있는 지은호. 그 꾸밈 없는 웃음이 어쩐지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투덜거렸습니다. 또 남자야. 며칠 전엔 그 편의점 아저씨더니 이번엔 웬 허여멀건 한 놈이야. 쟤는 주변에 남자가 끊이질 않네, 정말. 질투심이라는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들끓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강지혁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액정에는 단짝 친구이자 지은호의 연인 박성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강지혁의 목소리에는 장난기 섞인 시샘이 가득했습니다. 성재야, 너 은호한테 남자 또 있는 거 아니야? 웬 처음 보는 놈이랑 아주 깨가 쏟아지는데 너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직접 와서 한번 봐라. 지은호, 얘 아주 보통이 아니네. 강지혁의 이 전화 한 통이 곧 닥쳐올 비극의 무대에 또 한 명의 주연 배우를 불러들이는 운명의 신호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우진은 고성희가 짜놓은 각본대로 박진석 회장의 집에서 싹싹하고 예의 바른 조카로 행세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기증자를 찾았다는 어머니의 말은 희망의 동아줄이었지만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고성희는 그런 아들의 불안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자신감이 결국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오후 고성희는 외출 준비를 하며 한우진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 서재 책상 위에 파란색 서류 가방 좀 가져다 줄래? 중요한 계약건이라.
고성희의 서재는 주인의 성격을 닮아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집어들다 우연히 책상 아래 카펫 뒤에서 반짝이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섬세한 쇠공이 들어간 낡은 서랍 열쇠였습니다. 아마도 가방을 꺼내다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한우진은 무심코 그 열쇠를 챙겨 서재를 나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재 한편에 놓인 유독 굳게 닫혀있는 낡은 원목 서랍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조카라는 이름 뒤에 숨겨야만 하는 답답함,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반감,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저 안에 엄마의 비밀이, 나의 진짜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한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녹슨 쇠가 맞물리는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그의 예상대로 자신의 이름, 한우진이 적힌 두툼한 병력 서류철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 마치 자신의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 하나의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류 상단에 너무나도 익숙한 세 글자가 마치 낙인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 은, 오. 은호 서류가 왜 여기에 서류의 정식 명칭은 간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보고서였고 그 아래 그의 생명을 확정 짓는 동시에 친구의 비극을 암시하는 잔인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적합. 그 순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친구를 배신해야만 한다는 절망으로 바뀌며 그의 숨통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독한 투병의 기억과 건강해진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자신의 미래가 교차하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어쩌면 은호도 원할지 몰라. 날 위해서라면 하지만 그 이기적인 생각이 고개를 쳐드는 순간 그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고등학교 복도. 자신을 둘러싸고 비웃던 무리들. 힘없이 맞고 있던 자신을 감싸 안으며 작은 몸으로 함께 맞서 싸워주던 작은 소녀. 내 친구 건드리지 마.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그 얼굴.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었던 유일한 친구. 그런 친구를 배신하고 얻은 삶이 과연 진짜 삶일 수 있을까? 안 돼. 한우진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은호한테는 절대로 이럴 수 없어. 욕망과 양심의 처절한 싸움 끝에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류를 품에 단단히 숨긴 채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알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를 그 비정한 덫에서 구해내야만 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한우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희망에 부푼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어머니의 교묘한 계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진실이 담긴 서류를 단단히 숨긴 채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저택을 뛰쳐나왔습니다. 한편 한우진의 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고성희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지로 열린 듯 비틀어진 서랍과 그 안에 사라진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쳤습니다. 지은호. 그 아이에게 갔다. 이성을 잃은 고성희는 핸드백을 거칠게 움켜쥐고 모든 것을 막겠다는 불타는 분노에 휩싸여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박성재는 자신의 차 안에서 얼마 전 강지혁과의 통화를 곱씹으며 복잡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은호, 또 딴 남자랑 있는 거 아니야? 강지혁의 장난기 섞인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날카로운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차 역시 질투와 불안을 가득 싣고 카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을 한 남자가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선 채 턱을 괜 강지혁의 시선은 카페 주변의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다급하게 카페 쪽으로 달려오는 한 청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지은호와 함께 웃고 있던 바로 그 남자 한우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강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운명의 발걸음이 한 지점에서 멈춰섰고 우리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사장님이 왜 제 엄마예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공포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부정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과도한 친절, 아프지 말라던 그 걱정, 그리고 유독 끈질겼던 건강검진 제안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덫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지은호는 현기증에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탄로났음을 깨달은 고성희는 박성재 앞에서 본능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야,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내가 우진이 살리려고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은호 씨, 오해예요. 알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성재의 눈빛은 한치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휴대폰을 차갑게 들어보일 뿐이었습니다. 통화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 들으셨죠? 박성재의 나직한 물음에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 더 무서운,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고성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고성희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폰을 통해 박진석 회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길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혜 씨, 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여보,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행복해야 당신도 행복한 거잖아요. 하지만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이 적막한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이라 믿었던 한우진의 배신, 의부사들 박성재의 경멸, 남편의 냉정한 선고, 그리고 그토록 손에 쥐고 싶었던 부와 지위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고성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아들 살리려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그 소리는 처절한 비명처럼 텅 빈 밤거리를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호.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면 오히려 세상이 고요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목에 둘러져 있던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고성희가 선물했던 그 따뜻한 척했던 거짓 온정의 증표. 그리고는 길가의 차가운 벤치 위로 먼지를 털어내듯 정갈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온정으로 얽혀있던 비정한 핏줄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가장 고요하고도 단호한 이별의 선언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강지혁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속절없이 떨고 있는 지은호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고 그녀를 부축해 이 잔인한 심판의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강지혁의 차가 도착한 곳은 늦은 밤에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순이의 식당이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순이의 얼굴에 엉망이 된 채 들어서는 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놀란 표정도 잠시 아무 말 없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지치고 상처받은 제 자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에 억지로 버티고 서 있던 지은호의 세상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꾹꾹 눌러담았던 서러움과 배신감, 존재를 부정당한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저 말없이 제 몸만 한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피로 맺어졌으나 버림받았던 인연의 끝에서 그녀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자신을 길러준 진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한 여자의 거대한 야망이 폭주했고 그 야망은 한 청년의 양심적인 고백과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또 다른 청년의 분노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폭풍처럼 휘몰아친 카페 앞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줄만 알았던 그들의 날들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의 온기는 꺼지지 않고 남아 서로를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